내 이름은 미츠보시 다이치. 고등학교 1학년. 우리 반에는 엄청나게 예쁜 여자애가 있다. 마츠자카 유나. 입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수많은 애들이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하지만 그녀는 말수가 적고 분위기도 어둡기 때문에 점점 말을 거는 사람이 줄어들었다. 외모가 예쁘다며 고백하는 남자도 많았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어느샌가 그녀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한다는 인상이 퍼져 혼자가 되어 있었다. 좋은 아침, 마츠자카 씨. 좋은 아침? 인사하자 조금 늦게 의문형으로 대답해 주었다. 마츠자카 씨는 항상 책을 읽고 있네? 응, 좋아하거든. 대답은 해주지만 어딘가 당황한 표정이었다. 나도 책을 자주 읽거든. 마츠자카 씨는 지금 무슨 책을 읽고 있어? 그건 왜 묻는 거야? 너랑 친해지고 싶어서 모처럼 옆자리가 됐으니까. 나랑 친해져봤자 즐겁지 않을 거야. 나는 즐거운데. 난 혼자 있고 싶으니까 내버려둬. 마츠자카 씨는 책을 덮고 교실에서 나가버렸다. 마츠자카 씨한테 말을 걸더니 용기 있네. 역시 쉽지는 않네. 그야 그렇지. 마츠자카 씨는 항상 저런 식이니까. 요즘은 아무도 말을 걸지 않게 됐는데 넌 왜 갑자기 말을 건 거야? 친해지고 싶으니까? 계속 타이밍을 재고 있었거든. 옆자리가 된 지금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 설마 마츠자카 씨 좋아하냐? 맞아. 딱히 숨길 필요도 없었기에 솔직히 대답했다. 마츠자카 씨에게 호감을 품고 있는 녀석이 아직도 있었구만. 예쁘니까 이해는 되지만 그만두는 게 좋을걸? 왜? 너도 알 거 아냐. 마츠자카 씨는 전혀 사교적이지 않다는 걸. 예쁘면 뭐해. 결국 외톨이 아싸가 됐잖아. 입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마츠자카 씨에 대해 잘 모르니 고백하는 남자가 많았지만 이제는 고립됐지. 하지만 뭔가 끌린단 말이지. 쿨하게 독서하는 모습에 가슴이 뛴달까. 그걸 쿨하다고 표현하는구나. 나는 그냥 사교성이 없는 걸로 보이는데. 그런가? 중학생 땐 유명했다고. 나 마츠자카 씨랑 같은 중학교였는데 남친이 생겨도 그런 식이라 한 달도 못 가서 금방 헤어졌었어. 전 남친들이 입을 모아 말하길 마츠자카 씨는 재미없는 녀석이래. 점점 아무에게도 고백받지 않게 돼서 결국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됐었지. 그랬구나. 혼자 지내는 걸 좋아하나 싶었는데 그런 사정이 있을 줄은 몰랐다. 나도 원래 사람을 잘 사귀지 못하는 아싸였다. 하지만 중학생 때 만난 선배 덕분에 성격을 개선할 수 있었다. 사정을 알게 된 지금 더더욱 마츠자카 씨에게 친근감을 느끼게 되었다. 난 역시 마츠자카 씨와 친해지고 싶어. 너도 참 별나다. 금방 질릴걸. 걱정해줘서 고마워. 나 힘내볼게. 점심시간. 마츠자카 씨, 점심 같이 먹지 않을래? 도망가지 못하도록 마츠자카 씨가 도시락을 먹기 시작한 타이밍에 말이 걸었다. 마츠자카 씨는 순간 도시락을 정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귀찮다고 생각했는지 기분 나쁜 표정으로 나에게 대답했다. 마츠자카 씨는 말을 걸면 바로 도망치려고 하지만 밥을 먹는 중이라면 대화해줄 것 같아서. 대화하기 싫어서 도망친 거야. 나는 혼자 있고 싶다고. 그렇게 쓸쓸한 말 하지 마. 같은 반이니까 친하게 지내자. 나는 마츠자카 씨의 책상에 의자를 가져와 매점에서 산 빵을 먹기 시작했다. 옆자리니까 굳이 내 자리에서 먹지 말고 그냥 네 자리에서 먹으면 되잖아. 친구니까 조금이라도 가까이 앉고 싶어서. 친구가 된 기억이 없는데. 이렇게 같이 점심을 먹고 있으니 이미 친구인 거지. 제멋대로네. 포기한 건지 마츠자카 씨는 그 이상 불평하지 않았다. 우호적인 건 아니었지만 맞장구를 치며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방과 후. 마츠자카 씨, 같이 가자. 혼자 돌아가. 마츠자카 씨는 먼저 돌아가려고 했지만 나는 그 옆을 걸었다. 왜 따라오는 거야? 정문까지는 같은 방향이니까. 굳이 옆에서 걸을 필요는 없잖아. 조금이라도 네 옆에 있고 싶거든. 나랑 같이 있어봤자 즐겁지 않을 텐데. 그렇지 않아. 나는 즐거워. 뭐라는 건지.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이야기에 맞장구는 쳐준다. 밖에 나온 후에도 나는 일방적이지만 마츠자카 씨에게 계속 말을 걸었다. 왜 그렇게 나한테 신경 쓰는 거야? 한동안 걷고 있는데 마츠자카 씨가 문득 입을 열었다. 그건 친구로서요? 그렇게 물어서 나는 입을 다물었다. 마츠자카 씨와는 최종적으로 연인이 되고 싶었다. 갑자기 고백하면 실패할 것 같아서 단계적으로 다가가려고 했는데 잘 생각해보니 마츠자카 씨는 고백에 익숙하다. 처음부터 나에게 흑심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었겠지. 처음 봤을 때부터 널 좋아했어. 갑자기 이런 말 들으면 곤란하겠지만 나랑 사귀어줘. 어차피 들킨 거 괜히 얼버무리지 않고 솔직히 내 마음을 전했다. 거짓말을 해서 안 좋은 인상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츠자카 씨는 한숨을 쉬었다. 역시 그게 목적이었구나. 나는 누구랑도 사귈 생각 없어. 나랑 사귀는 건 포기해. 사귀지 않는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 귀찮아서. 사귀는 게 귀찮다는 말이야? 여러모로. 고백을 거절했으니까
이제 나한테 다가오지 마. 마츠자카 씨는 차갑게 쏘아붙인 후 가버렸다. 믿져야 본전이란 건 알고 있었지만 역시 차인 건 충격적이었기에 나는 그 이상 마츠자카 씨를 쫓아갈 수 없었다. 다음 날. 좋은 아침, 마츠자카 씨. 왜 또 말을 거는 거야? 말을 거는 것 정도는 괜찮잖아. 교실에서 태평한 얼굴로 인사했더니 마츠자카 씨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제 다가오지 말라고 했잖아. 적어도 친구라도 되고 싶어서. 난 친구가 되고 싶지도 않은데. 난 널 포기하고 싶지 않아. 끈질기네. 나랑 같이 있어봤자 즐겁지 않다니까. 나는 너랑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즐거워. 뭐라는 거야? 마츠자카 씨는 자리에 짐을 두고 교실에서 나가버렸다. 그 후로도 나는 쉬는 시간마다 마츠자카 씨에게 계속 말을 걸었다. 마츠자카 씨는 계속 도망쳤지만 나는 그래도 말을 거는 것을 그만두지 않았다. 점심시간, 정원. 오늘은 밖에서 먹는구나. 왜 따라오는 거야? 몰래 뒤를 쫓아가 정원 벤치에서 도시락을 연 타이밍에 말을 걸었더니 마츠자카 씨는 짜증난 듯이 한숨을 쉬었다. 네가 도망치니까 그렇지.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다는 걸 모르겠어? 그래도 마츠자카 씨의 옆에 있고 싶거든. 이제 나한테 관여하지 마. 포기한 건지 마츠자카 씨는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도시락을 먹기 시작했다. 같이 먹을 생각이 들었구나? 도망쳐도 어차피 따라올 거잖아. 물론이지. 옆에 앉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인지 마츠자카 씨는 옆에 짐을 놓고 있었다. 내 점심은 매점빵이기에 신경 쓰지 않고 선체로 먹기 시작했다. 내려다보니까 신경 쓰여. 그럼 웅크릴까? 어디에 웅크리라고 하는 거야. 옆에 앉아도 돼. 눈앞에 앉는 게 싫었는지 벤치 위에 짐을 치워서 자리를 비워주었다. 치마속이 보일 수도 있기에 진심으로 정면에 앉을 생각은 없었지만 허락을 받았으니 사양 않고 옆에 앉았다. 미츠보시, 왜 그렇게 나한테 신경 쓰는 거야? 널 좋아하니까. 내가 그렇게 좋아? 지금까지 대화해본 적도 없는데. 처음엔 얼굴 때문이었어. 첫눈에 반했거든. 외모만 본 거라면 더 이상 나한테 신경 쓰지 마. 그런 사람이랑 사귈 생각 없으니까. 계기는 외모였지만 지금은 네 내면에도 관심이 있어. 너를 좀 더 알고 싶어. 이제 와서 나에 대해 뭘 알고 싶다는 거야? 나는 그냥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아싸일 뿐이야. 평소에 나를 보면 알 거 아니야. 처음에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사실 넌 주변 사람들이랑 친해지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정국이었는지 마츠자카 씨가 순간 멈칫했다. 왜 그렇게 생각해? 사람들이 멋대로 다가왔다가 멋대로 멀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소심해진 거 아닌가 싶었어. 너는 인기가 많으니까 널 좋아해주는 만큼 뒷담도 많이 듣게 돼서 실증이 난 거 아니야? 결국 외모만 보는 사람은 그런 법이야. 나는 처음부터 말수가 많지 않았는데 같이 있어봤자 재미없다면서 멋대로 실망했어. 너도 곧 그렇게 될 거야. 난 네 마음이 이해돼. 나도 원래는 아싸였거든. 어딜 봐서? 지금은 밝아 보이지만 전에는 나도 말을 잘 안 했었어. 누가 말을 걸어도 한두 마디밖에 대답하지 않았고 내가 먼저 말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지. 그렇게 보이진 않는데. 옛날에 나를 아는 사람이 있으면 증언해 줄 텐데 이 학교엔 없거든. 바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너 같은 성격이었다는 건 정말이야. 설득력이 없어. 네가 말하는 걸 보면 오히려 좀 가벼운 느낌이었는데. 가볍다니 너무하네. 나 여자한테 고백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 그렇게 보이는 건 내가 내 마음을 완전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야. 괜히 꾸미지 않고 때로는 농담을 하면서 반응이 없어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 아싸였다는 건 거짓말이었구나. 그건 사실이야. 농담한 건 아까였는데. 언제? 눈앞에서 웅크리려고 한 게 농담이었는데 마츠자카 씨는 눈치채지 못했나 보다. 앙큼한 녀석이라고 오해받은 것 같은데 이미 지나간 농담을 다시 언급하는 건 별로라고 생각해 그냥 말하지 않기로 했다. 눈치채지 못했으면 됐어. 다만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건 네가 얌전한 사람이어도 싫어하게 되지 않을 거라는 거야. 아싸라는 이유로 싫어하게 되지 않아. 그럼 맘대로 하던가. 나는 평소대로 지낼 테니까. 그건 사귀어준다는 말이야? 왜 그렇게 되는데? 나는 누구랑도 사귈 생각 없어. 휴감이네. 일단 옆에 있는 건 허락해줬다. 말을 걸어도 도망가지 않게 되었으니 큰 발전이었다. 쉬는 시간. 마츠자카 씨, 미술 씨까지 같이 가자. 혼자 가지? 그러지 말고 같이 가자. 승낙은 받지 못했지만 난 마음대로 마츠자카 씨의 준비가 끝나길 기다린 후 같이 오후 수업으로 향했다. 방과 후 마츠자카 씨, 같이 가자. 따라오지 마. 거절당했지만 나는 마음대로 따라갔다. 다음 날도 아침에 학교에서 마주치면 거르지 않고 인사를 하고 쉬는 시간에는 적극적으로 말을 걸었다. 말을 걸어도 맞장구를 쳐주거나 조금씩 대답을 해주는 정도라서 대화가 잘 굴러가진 않았지만 무시하지 않고 상대는 해주었다. 점심을 먹을 때나 학교할 때도 당연히 따라다녔고 그런 일상이
2주 동안 이어졌다. 쉬는 시간. 다이치, 너 대단하다. 질리지도 않고 매일 마츠자카 씨에게 달라붙다니 나라면 진작에 마음이 꺾였을 거야. 쇼타가 질렸다는 듯이 나에게 말을 걸었다. 나와 마츠자카 씨의 모습은 반 애들도 보고 있었다. 그 앞에 펼쳐진 건 내가 일방적으로 말하고 마츠자카 씨가 적당히 맞장구를 치는 장면이었다. 이게 사랑의 힘인가 봐. 전혀 널 상대해주질 않고 있잖아. 뒤에서 애들이 비웃고 있어. 마츠자카 씨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무모한 녀석이라고. 그쪽에 신경 쓰고 있는 거라면 됐어. 마츠자카 씨를 욕하는 게 아니니까. 비싸게 구는 것 같다는 얘기는 하지만 뒷담을 하진 않아. 오히려 네가 자꾸 따라다녀서 힘들겠다고 동정받을 정도야. 너무하네. 마츠자카 씨를 귀찮게 하려는 셈은 아닌데. 대체 어딜 봐서 귀찮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차가운 태도를 취하는 거 아니야? 그런 태도를 취하는데 왜 그렇게까지 마츠자카 씨에게 집착하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이유도 없고 무엇보다 재미없잖아. 옛날에 나를 보는 것 같아서 내버려두질 못하겠더라고. 나는 그대로여도 좋지만 마츠자카 씨도 학교 생활을 즐겁게 보냈으면 하니까. 옛날에 너라니. 대체 어디가 너랑 닮았다는 거야? 나중에 말해줄게. 내가 아싸였다는 건 쇼타도 모른다. 믿어줄 것 같지 않아서 적당히 얘기를 잘라냈다. 방과 후. 마츠자카 씨, 같이 가자. 어차피 맘대로 따라올 거잖아. 이게 방과 후에 항상 하는 대화가 되어 있었다. 마츠자카 씨는 내가 따라다니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한 모양이다. 미츠보시, 넌 질리지도 않아? 나랑 있어봤자 즐겁지 않다는 걸 이제 알았을 거 아니야. 적당히 나를 상대해주던 마츠자카 씨가 오랜만에 소심한 말을 했다. 전혀? 나는 네 옆에 있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워. 난 말수도 적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유행도 잘 모르고 인도어파라서 책을 읽는 게 더 좋아. 이대로 나랑 계속 있어도 즐거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마츠자카 씨, 억지로 상대를 즐겁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나는 지금까지 같이 있으면 지루하다는 말을 잔뜩 들었어. 나랑 사귀어달라고 말한 남자들도 생각했던 거랑 다르다면서 멋대로 나에게 실망했어. 이제 그런 건 싫다고. 마츠자카 씨는 어떻게 되고 싶어? 네가 마음만 먹으면 인기인이 될 수 있어. 아니면 이대로 계속 혼자 있고 싶어? 인기인이 되는 건 불가능해. 나중에 실망받을 바에야 이대로 있는 게 더 나아. 하지만 아까운 걸. 나도 전에는 혼자여도 된다고 생각했지만 친구가 늘어나니 즐거운 일이 많아져서 변하고 난 후에 진심으로 좀 더 빨리 이렇게 할 걸 그랬다고 생각했어. 분명 마츠자카 씨도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간단히 성격이 바뀔 리가 없잖아. 네가 아싸였다는 거 거짓말이지? 믿어주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네가 밝아지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도와줄 수는 있어. 뭘 하려고? 나랑 데이트하자. 괜히 들었다는 듯이 마츠자카 씨는 한심한 눈빛으로 날 노려보았다. 그건 그냥 나랑 데이트하고 싶다는 거 아니야? 에이, 한번 속는 셈 치고. 만약 나랑 데이트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면 더 이상 너한테 집요하게 굴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정말? 약속은 지켜. 어쩔 수 없네. 그럼 마지막이 될 테니까 어울려줄게. 장소는 어디든 괜찮아? 어디든 괜찮아. 미리 말해두지만 놀이공원에 가도 스릴 있는 놀이기구나 귀신의 집은 싫어하니까 탈 수 있는 게 적어서 만족스럽게 즐길 순 없을 거야. 그렇구나. 마침 잘 됐다. 뭐가 마침 잘 됐다는 거야? 아니야, 혼잣말이야. 그럼 갈 곳은 일요일. 나는 마츠자카 씨와 놀이공원에서 데이트를 하게 되었다. 스릴 있는 건 타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승낙해 주었다. 회전목마나 커피컵 같은 느긋한 놀이기구 위주로 같이 돌아다녔다. 마츠자카 씨, 즐기고 있어? 나름대로. 놀이공원에 온 후에도 마츠자카 씨는 말수가 적었다. 여러 화제를 던져도 마츠자카 씨는 맞장구를 치거나 짧은 대답만 해서 평소와 다름없이 나 혼자 말하고 있었다. 마츠자카 씨, 성격은 간단히 변하지 않는다고 했었지?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난 그냥 운이 좋아서 변한 걸지도 몰라. 하지만 넌 이전에 나와 비슷하니까 네가 성격을 바꾸고 싶다고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역시 나랑 같이 있는 게 지루해졌어? 그게 아니야. 내가 이곳을 데이트 장소로 선택한 건 마츠자카 씨의 성격 개선에 협력하기 위해서니까. 그냥 데이트하는 걸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너한테 부족한 건 자신감이야.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도 상대의 반응이 신경 쓰이기 때문이지. 이런 말을 하면 질색하지 않을까,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하지 않을까라며 이것저것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돼서 가볍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런 생각은 해본 적 없는데. 그렇게 말하고 마츠자카 씨는 생각에 잠겼다. 실제로 무엇이 원인인지는 몰랐겠지만 짐작가는 부분은 있을 것이다. 무의식 중에 브레이크를 걸어서 스스로는 눈치채지 못한 것이겠지. 취미나 사고방식은 사람마다 다르니까 상대를 불쾌하게 하는 말이 아니면 자유롭게 말해도 돼. 말 실수하면 사과하면 되고 농담을 했다가 실패해도
신경 쓰지 않으면 돼. 자신감을 가지면 대부분의 일은 긍정적으로 넘길 수 있어. 그건 그냥 정신론이잖아. 자신감을 갖고 말하라고 해도 갑자기 그럴 수 있을 리가 없잖아. 거친 방법이지만 본인의 껍질을 깨부수면 꽤 간단히 할 수 있어. 본인의 껍질이 뭔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걸 해내면 되는 거야. 그게 공포 체험보다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공포 체험? 나 중학생 때 선배가 스노보드 타는 곳에 데려가 준 적이 있어. 아싸였던 나를 신경 써준 선배인데 내가 스노보드를 탄 적이 없다고 했더니 가르쳐 주겠다고 했거든. 하지만 갑자기 리프트로 정상까지 데려가서는 스노보드는 넘어지면서 배우는 거라고 하는 거야. 기초를 가르쳐 준 후에 급 경사면을 혼자서 내려오라고 떠밀더라고. 선배는 먼저 가버려서 혼자 내려갈 수밖에 없었어. 되게 위험한 짓을 했네. 다치진 않았어? 다치고 싶지 않아서 필사적이었어. 조금 미끄러지면 속도가 나니까 살짝 넘어졌다가 멈추는 걸 몇 번이나 반복하면서 엄청 무서웠지만 내려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천천히 조금씩 아래까지 내려갔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몸을 지키려다 보니 진지해졌고 그 후에는 제법 잘 탈 수 있게 됐어. 운이 좋았네. 크게 다쳐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을 텐데. 일단 선배가 아래에서 지켜보면서 여차하면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했대. 그 후 선배가 그랬어. 그렇게 무서운 경험을 했으니 이제 그거보다 무서운 건 없을 거라고. 남들 앞에서 말하는 것도 갑자기 개그를 해야 하는 상황도 그 공포에 비하면 별거 아니지 않냐고. 그 말대로 여러 일이 무섭지 않게 돼서 자신감이 생겼어. 단순하구나. 그래서 그 얘기를 통해 나한테 뭘 전하고 싶은 거야?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던 걸 극복해서 아싸였던 성격에서 지금의 내가 된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 공포를 극복하면 마츠자카 씨도 여러모로 자신감이 붙을 거야. 나한테 스노보드를 타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스노우보드가 아니어도 네가 싫어하는 게 있잖아. 나는 롤러코스터를 가리켰다. 역시 마츠자카 씨는 거부 반응을 보였다. 난 싫어. 절대 타고 싶지 않아. 강요하진 않을게. 다만 그렇게 무섭다고 생각하는 롤러코스터를 극복할 수 있으면 자신감이 많이 붙을 거라고 생각해.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랑 네가 먼저 모두에게 밝게 말을 거는 거, 어느 쪽이나? 그 두 가지 선택지에 마츠자카 씨는 생각이 잠겼다. 아싸에게 먼저 말을 거는 건 난이도가 높다. 내가 마츠자카 씨를 따라다니게 된 후로도 마츠자카 씨 쪽에서 말을 건 적은 없었다. 내가 말을 걸지 않으면 침묵 상태였다. 롤러코스터를 탈 바에야 내가 먼저 말하는 게 나아. 그렇게 생각한다면 실제로 타지 않더라도 그거랑 비교함으로써 다른 게 무섭지 않게 될 거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나머지는 네 마음에 달렸어. 현재 상황이 지속되길 바란다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치는 선택지도 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건 자기 암시 같은 것이다. 나는 그 수단을 가르쳐준 것뿐 발을 내디딜 용기를 낼 수 있는지는 본인에게 달렸다. 얼마나 자기를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였다. 너 정말 전에 어두운 성격이었던 거 맞아? 거짓말이 아니야. 말수도 적었고 휴일에는 집에서 만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는 인도어 생활을 했지. 당시에는 친구도 없었으니까. 지금의 생활은 즐거워? 학교가 엄청 재밌어졌어. 이전 성격이었으면 이렇게 느끼지는 못했을 거야. 그렇구나. 마츠자카 씨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 이윽고 각오를 다진 표정을 지었다. 이걸로 아무것도 바뀌지 않으면 원망할 거야. 네가 바라는 형태로 사죄할게. 마츠자카 씨는 롤러코스터에 타기로 했다. 언젠가는 성격을 개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온다. 본인이 그럴 마음이 들었다면 도전해봐야 한다고 생각했다. 차례를 기다릴 때 역시 안 되겠다고 몇 번이나 겁먹었지만 내가 계속 격려해줬다. 나에게 후회와 원망의 말을 엄청나게 쏟아냈지만 그건 롤러코스터 위에서 비명으로 바뀌었다. 타고 난 후에 마츠자카 씨는 영혼이 빠진 듯이 녹초가 되었고 나는 벤치에서 쉬게 하면서 돌봐주었다. 한 달 후, 마츠자카 씨, 오늘 방과 후에 놀러 가지 않을래? 미안해. 다른 사람이랑은 사귈 수 없어. 교실에서 반 애들이 마츠자카 씨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다. 거절할 거라는 건 평소의 흐름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일단 말해보는 것이다. 남의 여친한테 손다지 말아줄래? 가끔은 괜찮잖아. 나도 마츠자카 씨랑 친해지고 싶다고. 데이트는 안 돼. 유나는 나랑 사귀고 있으니까. 거친 치료를 마친 후 마츠자카 씨는 나에게 불평했지만 이러니 저러니 해도 정말 자신감이 붙었는지 밝아졌다. 주변 사람들과도 대화하게 되면서 친구도 늘어났고 농담도 하게 되었다. 걱정하지 않아도 난 너한테 일편단심이야. 너야말로 바람피면 안 된다. 나와 마츠자카 씨는 공식 커플이 되었다. 내가 계속 마츠자카 씨를 따라다녔다는 걸 다들 알기에 불평하는 사람은 없었다. 마츠자카 씨도 내 마음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애정 표현을 해줘 주변에서 놀림받게 되었다. 아싸였던 마츠자카 씨는 어리광쟁이가 되었다. 아싸가 나쁘다고 하진 않겠지만 변함으로써 분명 보다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될 것이다.
나도 이웃나를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아. 계속 함께 있을 거야. 다이치, 사랑해.